네, 안녕하세요. 외로우니까 대표자 TV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요, 다양한 비즈니스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시죠? 사실상 모든 제안을 다 수락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제안을 거절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님들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거절을 하시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잘 거절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비즈니스 협업 제안, 기분 좋게 노라고 말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생적으로 거절을 잘 못하는 성향의 대표라서 저도 잘 배우고 싶은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몇몇 아는 대표님들로부터 세 분의 대표님들을 소개받아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스타일의 대표님들이셨는데요. 한 대표님은 비즈니스 협업의 구조를 굉장히 좀 빨리 그려내는 장점을 가지고 계셨고, 또 한 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대표님이셨어요. 마지막 한 분은 굉장히 달변가이시고 영업 스킬이 매우 뛰어나신 대표님이셨습니다. 이 세 분 중에 마지막에 만난 달변가이시고 영업 스킬이 뛰어났던 대표님께 비즈니스 협업 제안을 거절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면전에서 한 것은 아니고 전화상으로 거절을 했는데 잘 거절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절을 해놓고도 찝찝한 기분 아시죠? 어쨌든 이제 비즈니스 협업이라는 게 같이 시너지를 내서 좀 으쌰으쌰 잘해보자고 하는 게 목표인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협업 파트너로 손을 잡을 때 가장 1순위로 보는 것이 대표님이 풍기시는 사업적인 신뢰감, 그리고 저희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비슷한 결의 비즈니스인지를 보고 협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편인데요. 지금 저희 회사와 비즈니스를 10년 정도 같이 파트너로 협업하고 있는 대표님도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결이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트너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한 이러한 비즈니스 협업 제안은 계속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즈니스 제안 잘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절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원칙은 정중함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원칙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가 제안을 거절을 할 때 상대방도 그 제안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들였음을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한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거절을 할 때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저희 회사에 먼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거절을 했는데요. 잘한 것이었을까요? 자, 두 번째 원칙은 명확성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거절의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모호한 이유나 변명을 대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현재 저희 회사의 전략과 방향성이 다소 다릅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왜 그 제안을 수락할 수 없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기 쉽겠죠. 이번에 제가 거절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매우 단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급박감이 저희로서는 좀 납득이 잘 되지 않아서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상대 회사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제안을 수락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상대 대표님이 매우 아쉽고 서운하다는 말을 전하시더라고요. 오해는 없게 잘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대안 제시입니다. 단순히 거절하는 것보다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 상대방이 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거절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른 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원칙인데요. 이를 통해서 상대방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협업할 기회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른 형태로 협력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겠죠.
이번에 제가 전화를 끊으면서 이번에는 아쉽게 이렇게 됐지만 우선 인사를 나눴으니 또 같이 협업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오늘 던졌는데 상대 대표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원칙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거절의 원칙대로 잘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이 거절이라는 것이 좀 불편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편하고 좀 시원한 기분은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절을 할 때 자주 하는 실수와 해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는 모호한 거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할 때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모호하게 답변하는데요. 이는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 회사의 자원이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번 제안을 수락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도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또 두 번째는요,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감정이 섞인 거절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거절을 하거나 상대방의 제안을 무시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해 보세요.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상황과 맞지 않아서 이번 제안을 수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세 번째는 무응답입니다. 제안을 받은 후에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은 것은 상대방에게 나쁜 인상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무응답은 불쾌감을 줄 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중간중간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결과를 이번 주 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을 마냥 기다리게 하지 않고 상대방 또한 우리의 상황을 알게 되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은 기분 좋게 비즈니스 제안을 거절하는 원칙 세 가지. 첫 번째, 정중함. 두 번째, 명확성. 세 번째, 대안 제시. 이거와 거절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 모호한 거절, 감정적인 반응, 무응답을 알고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표님들 비즈니스 제안 거절 이제 어렵지 않으시겠죠? 오늘 영상에서 배우신 원칙들을 기억하시고 또 실천을 하신다면 더 스마트하고 긍정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들 오늘도 애 많이 쓰셨고요. 영상을 보신 후에 오늘 영상에 대한 한 줄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채널에 링크된 고민 상담 신청서 구글 폼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연은 채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해 외로우니까 대표다 TV는 오늘도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고고!